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보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보라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셨습니까? 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그건 우리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해서 감사까지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실상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좌절하고 경악할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5개 공공기관은 감사원이 감사하기 때문에 권익위 조사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권익위원회가 이미 취했던 조치와 똑같은 정도의 조치가 필요치 않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원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본다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매우 문제가 많았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이 정부가 주창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위험의 외주와 그 방지는커녕 위험 업무에 비전문가가 내려꽂아지기도 했고 가중 채용 특혜 수단으로 악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우선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비정규직이 됐을 때 어땠었던가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누군가가 정규직으로 됐을 겁니다. 보면은 10% 이쪽 저쪽이 친인척인 것 같다. 네, 15% 정도가 친인척 채용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 모두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수단을 악용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꽤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전체, 이 5기관을 제외한 그 전체를 조사해서 했던 조치와 유사한 또는 똑같은 그런 것이 필요치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익위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협의할 생각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고 국민들께서 분노할 일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총리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 뒤로도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이럴 소지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로도 자체 조사보다는 80명이나 더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올해 2월 발표한 공공기관 그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153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된 기관을 감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더 드러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께서 이 문제가 된 공공기관들은 전체 감사를 하자, 이렇게 감사원에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요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권익위 등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지난해를 뜨겁게 달군 이슈였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공분을 했죠. 네. 그런데 올해는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까지 더해져서 청년과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기관이 고위공직자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 국민들이 저는 이 정부에 분노하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봅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문제의식이 의원님과 다를 리가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앞에 놓여 있는 불공정이 의심되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저는 3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입학, 입사, 입대. 이 세 가지에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공정하다고 믿어주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세 가지 분야, 물론 입사나 입대는, 특히 입대는 나름대로 공정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왔는데 여전히 당사자인 청년들은 불공정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바꿨습니다마는 다행히 비수도권 대학 출신들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채용률이 높아졌는데 그 여성 채용률이 높아진 것을 블라인드 채용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인데요.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입학 문제의 핵심은 조국 장관이 퇴진하는 것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자 마음입니다.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 조치를 요구했는데 서울시가 불복했습니다. 이것은 온당한 반응입니까? 서울시의 항변을 제가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양쪽을 들어보고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저는 서울시가 당장 해고를 해도 모자라고 사죄는 못할 망정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PPT 띄워보시죠. 없을 묻자 법무부 장관. 지금 조국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는 뜻에서 촛불을 든 청년 학생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저는 청년들의 마음을 담아 이 뜻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나와주세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보틀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이 보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로선 잘 모르겠습니다. PPT를 보시죠. 청년들이 조국 장관 임명으로 대한민국 정의가 죽었다. 그러니 우리라도 정의를 채우자라고 만든 상품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민심이 모여 조국 퇴진 촛불 집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이 이런 청년들의 집단적인 외침 어떻게 보십니까? 저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청년들의 비판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제 아이와 나이가 비슷한 청년들이 느꼈을 그런 아픔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청년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 취임하고 맨 먼저 만난 사람들이 청년들이 특성화고 졸업생, 건설 노동자, 코레일 비정규직 이렇게 그 만나신 청년의 대표가 민중당 후보였습니다. 그건 잘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집단적인 청년들의 행동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조국 장관이 2015년 청년들에게 그토록 조언하고 독려한 것입니다. PT를 보시죠. 2015년 조국은 청년들 아픔에 공감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20대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식인이라던 조국의 심각한 언행 불일치 위선, 자녀들에게 쥐어준 부당한 특혜, 불공정, 불의,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고 촛불을 들고 집단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셔야죠.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의 비판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의 어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하겠습니다. 분명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 이 문제의 근원, 그건 바로 지금 여기 서 계시는 조국 장관입니다. 장관이 사퇴하셔야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 스펙 장소는 유독 아버지 직장,
어머니 직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이자 공익인권법센터 참여 교수였다는 것, 어머니가 동양대 교수였다는 것,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장에서 중요 스펙을 쌓았다는 것. 청년들은 이 사실만으로도 부적절한 행위였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의 장을 이 부모들이 망쳐놓았다고, 어지럽혀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조건 허위건 그냥 이조차 부끄럽다, 퇴진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조국 장관 자녀들이 부모 백으로 쌓은 스펙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어머니 정경심 교수 직장입니다. 딸에 이어 아들도 지금 동양대 수료증 위조 논란에 있습니다. 당시 아들이 수료증을 받았다는 프로그램이 풍기문란 콘서트 인문학 맞습니까? 예, 거기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T 보시죠. 이 프로그램 참가 대상은 명백히 영주의 농촌 지역 중고등학생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들은 서울 한영예고를 다니고 있었고요. 참가 요건 자체가 되질 않았는데 어떻게 참가를 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꼭 그렇게 제한되지 않았고요. 넓혀져 있어 그래서 참석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참석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 보고서라서,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라서 국비 지원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 다 사진이 있고 스텝 사진들도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영주 지역 중고등학생 외에는 참가를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동양대 풍기문란 인문학 콘서트 프로그램에 그럼 참여한 게 확실하다는 거죠? 이미 수사도 이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명백히 알고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 아까는 참여했다고 말씀하시지 그렇게 알고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직장은 동양대였고요. 이 프로그램의 공동 연구자였고 강연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경심 교수 아내의 직장 동양대, 그리고 이 프로그램 공동 연구자이자 강연자, 그리고 자녀는 어머니의 직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석 여부, 수료증 위조 여부는 검찰에서 밝히겠지만 실제 참여를 했건 하지 않았건 어머니 직장, 어머니와 관련 있는 프로그램에 아들이 참가 대상도 자격도 안 되는데 버젓이 참여자가 된 것, 이것 자체가 명백하고 부당한 특혜 아닙니까? 공개 강좌입니다. 그게 새로운 특별한 특혜가 아니라 공개 강좌에 참석해서 그 수업을 들은 것입니다. 공개 강좌였더라도 제가 봤을 땐 어머니였으니까 정보도 알고 참가 기회도 생긴 것입니다. 이 수료증에 대해서도 엄마 찬스뿐만 아니라 허위 경력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리하면 아들의 동양대 수료증은 애초에 엄마가 없었다면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고등학생 대상 공개 강좌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등학생 공개 강좌라고 했지만 명백히 영주의 농촌 지역 학생들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걸 호도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어머니 직장에서 수료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아무리 봐도 청년들은 부당하게 느끼는 것이죠. 논란이 된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도 바로 어머니 직장 동양대에서 갑자기 급나와라 뚝딱 하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딸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기간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네. 딸이 봉사활동을 하는 그 모습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당시에요.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자택은 서울에 있었고 한영예고를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아이의 일이나 제 처의 일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정 그런 문제에 세세하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아는 바는 그 아이들 첨삭 지도 등 걸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답변을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표창장도 위조 없이 받은 게 사실이라는 입장인가요? 저는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것은 인턴을 했고 그 뒤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양대에서 딸이 엄마 연구실에서 도왔다는 건 맞습니까? 그건 상세한 건 제가 알지가 못합니다. 예. 지금 답변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엇갈리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영주에서 어디에 있었는지를 제가 어떻게 지금 그 당시 확인을 했겠습니까? 어디 장소에서.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6일에 있었고 지금 대정부 질문은 이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검찰고 조사가 중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조차 지금 서로 확인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도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검찰에서도 이 압수수색 등을 했을 거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수사와 이후 재판을 통해서 확인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님은 엄마 연구실에서 도왔다라고 진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전 검찰에서 어떤 상세한 진술을 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검찰에서의 저희 딸아이 진술 내용을 제가 지금 어떻게 상세히 알겠습니까? 동양대 표창장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 자료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어학교육원 프로그램도 아니다. 그리고 영어영재교육원 프로그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죠?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니요, 인사청문회 때 발표를 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확인했던 바대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래서 동양대 교양학부 인문학 프로그램이라고 한 거죠.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세밀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표현에 따랐다면 이게 워낙 소규모 프로그램, 그래서 교양학부에서 진행했지만 워낙 소규모여서 실제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이름도 기록도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 프로그램에서 총장 표창장이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수사 중이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미 진행 중인데 제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저는 부산대 의전원이 입시에 총장 장관급 표창 경력을 요구했던 상황에서 표창장이 가히 창조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들, 딸 모두 동양대 상장, 수료증, 표창장이 입시 스펙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직장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장관은 자녀가 어머니 직장에서 만들어온 입시 스펙에 대해 한 번이라도 부적절할 수 있겠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부모 입김이 작용했겠다, 오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당시에 그런 아이 교육 문제에 좀 무심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청년들은 이게 부당하게 주어진 특혜라고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아버지 직장입니다. 6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는 딸이 공익인권법센터 체험활동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럼 체험활동은 인턴과는 다른 것입니까?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험활동과 인턴활동이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그 단어가 영어와 한국어라서 유사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명백히 인턴을 하면 공익인권법 센터에 가서 배우고 익히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체험활동은 자벌드에 직업체험하는 것과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활동을 했는데 인턴 증명서가 발급됐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부당한 것이죠. 체험이 인턴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그 센터의 증명서 발급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어떻게 막 작성되는지는 센터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역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대정부 질문에서 아들 대학원 지원할 때는 고등학교 시절 인턴은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원 리스트를 보면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하신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뭐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 지원을 할 때 고등학교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학 지원할 때는 고교 시절 활동을 제출하고 대학원 지원할 때는 대학 시절 활동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통상의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번에는 아버지 직장, 서울대, 그리고 참여교수로 있던 그 직장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아들, 딸 모두 인턴 증명서가 발급되거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님은 2주간 인턴을 해서 의학 논문에 제일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자녀들은 어머니 직장, 아버지 직장에서 주어지거나 만들어진 스펙으로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국민 정서상 이 결과가 정의로운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시각이 있는지 알겠습니다만은 당시 그 시점에서 이런 고등학생 인턴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언론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 했던 것입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인턴을 아무나 활동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턴을 찾아서 한 청년들을 우롱하는 발언입니다. 저는 그 시기에 퇴진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새기지 마시고요. 책임을 지신다면 책임을 지고 뭐뭐뭐 한다가 중요합니다. 사퇴하십시오. 사퇴만이 답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미 드러난 진실만으로도 자녀들의 부당한 특혜와 위조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혜를 특혜인 줄 몰랐다면 윤리의 실종이고 알았으나 무시했다면 위선입니다. 실종된 윤리의 주인공 법무부 장관 즉각 사퇴하십시오. 예, 신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